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시 모집이 다가옵니다. 9월 달 수시 모집인데 이제 학생들은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9월 모의고사를 접수하고 어, 코로나 백신을 7월 18일부터 맞을 겁니다. 아울러 이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수시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하나 중에 하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부터 또 2021학년도와 달리 자기소개서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는 일단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그러니까 검정고시생들은 검정고시 이후에 어떤 몇 년 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시간이겠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자기가 약사하면 뭐 약사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예를 들어 뭐 화학을 배우면서 생물을 배우면서 뭐 약학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든지 뭐 그런 어떤 학습 경험과 그다음에 교내 활동, 그래서 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뭐 했다. 동아리 활동 가운데 뭐 약학과 관련, 화학과 관련된, 생물과 관련된 뭐 동아리 활동을 뭘 했다 해가지고 띄어쓰기에서 1,500자입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라. 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타인, 친구라든지 혹은 교사 혹은 또 뭐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 혹은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동아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그 노력을 통해서 느낀 점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도 검정고시 출사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과 기술입니다. 몇 자죠? 800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문항인데 대학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학별로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등의 자율문항 한 개를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동기, 그 많은 대학과 학과 가운데 하필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로 지원하겠느냐, 혹은 또 앞으로 진로 계획이 무엇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어떤 계기가 됐다든지 이런 진로 계획 등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필수함과 한 가지 자율문항으로 이렇게 2020학년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500자 내외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과, 경험, 교내 활동. 그러면 자신의 진로가 뚜렷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기초로 진로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본인에게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해야 됩니다. 1,500자로. 두 번째, 재학 중안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죠. 어,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어떤 느낌을 가졌다. 그것이 이제 지금 대학 학과 선택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뭐 다문화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글자를 몰라서 약을 잘 못하더라. 그런 걸 알 때 나는 약학과에 가서 이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세 번째 자율문항은 일단 진로 계획이나 지원 동기에 따라서 800자 이내로 대학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공통 원서 접수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UA나 진학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대학 수시 지원을 하거든요. 그때 공통된 양식이 있습니다. 공통된 양식, 표준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표준 공통 원서 접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한데 특수문자도 이런 느낌표라든지 더하기 이런 것만 가능한데 그리고 한글 오피스, 한글 문자표와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것이라든지 함컴 오피스 한글 문자표는 안 된다. 특수문자 가운데 이것만 가능하다.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 원칙은 일단 본인 작성이 있다. 그래서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유사도 검색이라는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표절률이 몇 프로다 해가지고 몇 프로 이상이면 표절로 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사람이 대의 작성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어투란 게 문체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혹은 또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이런 경우에서는 대학에서 이런 경우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되고 사실에 기초하여서 정직하게 해야 된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안 된다. 또 본인 작성해야 된다. 대의 작성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걸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을 기술하고 하되 다른 사람이 써주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0점 처리된 경우는 이제는 영어 토익 점수, 토플 점수, 탭 점수, 한자의 각종 한자 능력 검정, 그 다음에 HSK라든지 JLPT라든지 JPT라든지 이런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런 걸 전공한다든지 혹은 또 교회 수상 실적, 올림피아드라든지 수학 인증 시험이라든지 창의 수학 경시대라든지 국제 수학 토너먼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과학은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생물 올림피아드 등등 이런 교회 수상 실적을 하면 안 된다. 외국어도 그다음 경시대라든지 경연대, 논술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 외국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교회 각종 대회의 수상 실적을 작성할 경우 0점 처리되고 또 수상 실적이라는 것은 교회 수상 실적이라는 학교의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 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이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이라도 반드시 0점 처리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기재할 수 없는 것은요. 교회 수상 실적, 교회 인정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논문 등 학회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해외 활동 실적, 그 다음에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기록을 하면 불리함을 당한다는 거죠. 작성 금지 항목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아버지나 친척들의 어떤 그 직종명, 직업, 직장명, 직위명 이런 것을 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본인의 출신 고교, 지원자 성명,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하면 그 감점 처리된다는 거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방금 세 가지 살펴봤죠. 1번, 2번과 사율문항이 있고 작성 유의사항 이런 것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된 거거든요.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와 2022년도가 변경되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시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빵점 처리된다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금지사항과 있으니까 작성 금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시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